자, 이어서 공기형가장치, 에어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기형가장치의 개요는, 공기형가장치는 압축성 유체인 공기의 탄성을 이용하여 스프링 효과를 얻는 것으로 공기압축기, 서지탱크, 공기 스프링, 레벨링 밸브 및 링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속 스프링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금속 스프링에 비하여 낮은 스프링 상수를 얻기가 쉽기 때문에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프링 특성은 기본적으로 비선형이고 또 그 설정은 설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으로는 스프링 상수는 공기의 압력에 비례하므로 하중의 변화에 관계없이 고유 진동수가 거의 일정하게 되어 승차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차고 조정기구와 조합하기가 용이하므로 하중의 변화에 관계없이 차고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고주파의 진동의 절연성이 우수하다. 여섯 번째, 자동차의 바퀴를 잡아주는 기구가 복잡하게 된다. 일곱 번째, 낮은 스프링 상수 때문에 롤링, 피칭을 일으키기 쉽고 이를 방지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자, 여덟 번째, 다른 스프링에 비하여 비싸다. 아홉 번째, 공기 압력을 하중에 따라 조정하는 장치와 압축 공기를 만드는 압축기 등이 필요하여 구조가 복잡하다. 이렇게 9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9가지 특성 중에서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의 특성은 공기 스프링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공기 스프링의 장점을 나타내고 있고, 6번부터 9번까지 4개는 공기 스프링의 단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공기 스프링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립형가 장치나 일체 차축식 장치들은, 독립형가 장치는 우리가 주로 승용차처럼 승차감을 좋게 하는 하중을 많이 무게를 많이 실진 못하지만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독립형가 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일체 차축식 형가 장치는 우리가 승차감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무거운 하중을 받는 이러한 차량, 트럭처럼 우리가 많은 짐을 실어야 되는 차량에 주로 사용을 하는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버스처럼, 버스는 우리가 승객을 실기 때문에 짐을 실는 게 아니고 승객을 실기 때문에 우리가 승차감도 좋아야 되지만,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사람을 많이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중도 많이 이렇게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일체 차축식에서 우리가 하중을 많이 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에서 독립형가 장치에서 우리가 승차감을 좋게 하는 그 장점들만 이렇게 가지고 온 게 우리가 공기형가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형가 장치는 우리가 승차감도 좋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실기 때문에 무거운 하중에도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공기형가 장치입니다. 그래서 에어스프링의 우리가 장점이, 여기에 보시면 금속 스프링에 비해서 낮은 스프링 상수를 얻기 때문에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 특성이 비선형적이고 그 설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중의 변화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하중이 많이 이렇게 변하더라도 고유 진동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해서 우리가 승차감을 안정시킬 수가 있고, 차고 조정 기구와 조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하중의 변화에 관계없이 차고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고유 진동수 진동의 절연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게 바로 공기형가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거운 하중에도 견디면서 차고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자, 승차감도 좋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어 컴프레셔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에어 공기 압축기나 서지 탱크나 공기 스프링, 그 레벨링 밸브, 링크 기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 구조가 아주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낮은 스프링 상수 때문에 자, 롤링,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 다음에 피칭은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러한 그 진동을 일으키기 쉽고 이를 방지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스프링에 비해서 자, 구조가 복잡하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니까 비싸다. 그 다음에 공기 압력을 하중에 따라 조정하는 장치와 압축 공기를 만드는 압축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 롤링과 피칭이 있는데 자, 요거는 뒷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아까 진동을 우리가 분리할 때 스프링 위 진동하고 스프링 아래 진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프링 위 진동에 바운싱, 피칭, 롤링, 요잉 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이제 진동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롤링이라고 하는 거는 자, X축 방향, 그러니까 좌우로, 차를 앞에서 봤을 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러한 진동을 우리가 롤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칭이라고 하는 거는 차가 앞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차의 앞부분, 뒷부분이 있으면 앞뒤 부분이 이렇게 흔들리는 앞뒤 부분을 앞에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뒤로 이렇게 쳐지고 이런 식이 되겠죠. 앞뒤 부분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이러한 진동을 우리가 피칭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나오면 다시 한번 그 롤링과 피칭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공기 형카 장치의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레벨링 밸브나 서지 탱크나 공기 스프링, 그 다음에 뭐 압력계, 공기 탱크, 안전 밸브, 압축 공기 조절기, 압축기, 뭐 서지 탱크, 레벨링 밸브, 뭐 이런 공기 스프링. 자, 이러한 식으로 자, 구성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도 일반 금속 스프링에 비해선 훨씬 더 비싸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공기 스프링의 주파수. 자, 벨로우즈 타입은 부하가 최대로 걸렸을 때 90에서 150 CPM. 자, CPM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클 퍼 미닛. 그러니까 1분에 몇 사이클 이렇게 진동하느냐, 요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90에서 150 CPM 정도이고, 다이어프램 타입은 60에서 90 CPM 정도이다. 자, 공기 스프링의 특성은 자, 진동 주파수는 스프링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자, 하중이 감소하면 증가한다. 이렇게 진동 주파수의 변화는 승차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공기 스프링에서 진동 주파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 스프링의 최적이다. 따라서 자동차에서 최대 적재 상태와 최소 적재 상태에서는 공기 스프링의 최적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최적의 승차감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공기 형가 장치의 구조 및 기능입니다. 자, 아까 공기 형가 장치는 여러 가지 구성품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공기 압축기입니다. 에어 컴프레셔. 자, 공기 압축기는 엔진 회전 속도의 2분의 1로 구동되어 공기를 압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압축 공기는 대기를 흡입하여 압축한 다음 송출되기 때문에 압축열에 의해서 발생된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 공기 압축기와 공기 탱크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 드라이어에 의해서 수증기가 제거된 후 공기 탱크에 공급된다. 자, 그 다음에 서지 탱크입니다. 자, 벨로우즈형의 경우는 공기 스프링의 내부 압력에 대한 변화를 완화시켜 스프링 작용을 연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벨로즈마다 설치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드라이어. 자, 공기 드라이어는 압축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공기 압축기에서 송출된 압축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제거하는 건조제, 압력 조정기의 신호를 받으면 공기 드라이어 내부의 압력을 개방하는 퍼지 밸브, 그 다음에 건조제 수분이 흡수된 공기가 흐르도록 하는 퍼지 탱크, 동절기에 배출구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구 부근을 가열하여 히터 또는 서모스타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를 압축하면 우리가 응축이 돼서 거기에 이제 수분이 이렇게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공기 드라이어, 에어 드라이어는 이러한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탱크. 자, 공기 탱크는 프레임의 사이드 멤버에 설치되어 공기 압축기에서 공급되는 공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자, 공기 탱크 내의 압력이 규정 이상이 되면 열려 압축 공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켜 탱크와 각 작동부의 안전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안전 밸브와 주행 후 공기 탱크에 수분을 배출시키기 위한 드레인 코크가 설치되어 있다. 자, 다섯 번째, 공기 스프링 밸브. 자, 공기의 통로 크기를 가감할 수 있는 공기 스프링 밸브를 설치하여 벨로우즈와 서지 탱크와의 압력을 가감하는 밸브를 말한다. 자, 여섯 번째, 공기 스프링. 자, 공기 스프링의 재질은 질기고 나일론이 강화된 네오프렌이라는 합성 고무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재질이다. 자, 아주 고온의 조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고무 재질의 뷰틸 고무를 우리가 고온에서는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자, 공기 스프링은 이러한 고무 재질들을 코팅한 네이온이나 나일론 코드를 만들어 이 코드를 어긋나게 2겹 내지 3겹으로 우리가 겹쳐서 제작하고 있다. 자, 벨로우 형식. 자, 벨로우형 공기 스프링은 기밀성이 좋은 고무를 사용한 내부층과 나일론 코드층으로 되어 있고 내부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중간층과 신축 피로나 노화에 강한 고무를 사용한 바깥층의 3층으로 되어 있으며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골 부분에는 보호링이 들어있다. 자, 두 번째, 다이어프램 형식. 자, 다이어프램의 윗부분은 플레이트에 결합되고 아랫부분은 피스톤의 머리 부분에 결합되어 있으며 주위는 밴드로 둘러싸여 평창이 제한되어 있다. 자, 세 번째, 복합형. 자, 복합형은 위에서 나와 있는 벨로우즈형과 다이어프램형을 복합한 형식이다. 자, 일반적으로 벨로우즈형과 복합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벨로우즈형과 다이아프램형이 있는데 자, 벨로우 형식하고 다이아프램을 우리가 복합해 놓은 복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벨로우 형식하고 복합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네벨링 밸브.
자, 레벨링 밸브는 공기 스프링 현가 장치의 핵심이 되는 주요 부품이다.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자, 주행 중에 작은 진동에는 작동하지 않으나 하중에 의해 차량의 높이가 변화하게 되면 압축 공기를 스프링에 보내거나 배출시켜 자동차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 여기에 레벨링 밸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자동차의 높이를 자,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는 밸브가 우리가 레벨링 밸브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용어 중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인데, 우리가 이제 현가 장치를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자, 서스펜션 관련된 우리가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기하학이나 기하학적 배열을 의미하고, 차량에서의 의미는 차륜의 배치를 의미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스펜션에서 우리가 나오는 용어 중에 토우, 그 다음에 캠버, 그 다음에 롤 센터, 킹핀 경사각, 킹핀 옵션, 캐스터 트레일, 이러한 용어들이 주로 나오는데, 그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자, 주로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우, 자, TOE, 토우인데 우리가 이제 토우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토우라고 하는 거는 휠과 노면이 교차되는 라인과 차량의 길이 방향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그래서 차 바퀴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앞에가 있으면 차 바퀴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 이렇게 서로 11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의 바퀴는 자, 이렇게 11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이 약간 더 좁고 뒤가 더 넓은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앞에 부분이 더 넓고 뒤에 부분이 더 좁게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의 바퀴가 앞에가 뒤에보다 더 좁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설치를 우리가 토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루는 경사각이 앞에가 더 이렇게 좁고 뒷부분이 더 넓게 앞이 더 좁고 뒤에가 넓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설치 방법을 우리가 토우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우리가 차의 앞부분의 타이어 간격이 더 넓고 그 다음에 뒷부분의 간격이 더 좁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토우아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우인이면 앞이 좁고 뒤가 넓구나, 그 다음에 토우아웃이다 그러면 앞이 넓고 뒤가 좁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토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1자로 이렇게 설치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앞이 좁거나 뒤가 좁거나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설치되는데, 이때 이루는 각을 우리가 토우각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캠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캠버가 잠깐 나왔었는데, 자, 캠버라고 하는 거는 자, 수직선에 대하여 차륜의 중심선이 경사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캠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캠버는 우리가 정의 캠버와 부의 캠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차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차의 바퀴가 이렇게 윗면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수직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자, 밑에 쪽은 안쪽으로 좀 들어가고 위쪽이 바깥쪽으로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수직에서 기울어져 있는 이 각을 우리가 캠버라고 하는데, 자, 캠버라고 하는 거는 정의 캠버와 부의 캠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직에서 자, 윗부분이 바깥쪽으로 더 가 있는 이런 안짱다리처럼, 자, 윗부분이 바깥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캠버를 정의 캠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반대로 자, 이렇게 수직에서 윗부분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캠버를 우리가 부의 캠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캠버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의 바퀴가 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비스듬하게 설치되어 있을 때 윗부분이 차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캠버를 우리가 부의 캠버,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이 위쪽 부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경사되어 있는 이러한 캠버를 정의 캠버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바퀴가 위에서 위쪽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러한 캠버를 우리가 정의 캠버, 그 다음에 자동차의 바퀴의 윗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경사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캠버를 부의 캠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롤 센터입니다. 자, 롤 센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차가 좌우로 이렇게 중심에서, 차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중심이 있고 중심에서 좌우 바퀴가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좌우로 출렁출렁 하는데, 이때 차가 선회하게 되면 차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회전할 때 차가 기울어지는데, 차량이 선회할 때 노면에 대해서 차체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요 중심을 우리가 롤 센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우리가 롤이다 또는 기울어지는 현상을 롤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울어질 때 이 중심, 이 센터를 우리가 롤 센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킹핀 경사각입니다. 자, 킹핀 경사각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바퀴가 수직에서 이렇게 경사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앞바퀴를 보았을 때 킹핀의 윗부분 안쪽이 경사지는 각도, 자, 킹핀 축 중심과 노면에 대한 수직선이 이루는 각, 요거를 우리가 킹핀 경사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킹핀 옵셋입니다. 자, 킹핀 축과 지면이 만나는 접지점과의 행 방향의 간격을 우리가 킹핀 옵셋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퀴가 이렇게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킹핀 경사각이 이렇게 있는데, 지면에서 보면 요만큼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요 경사져서 중심과 요 경사짐 거리, 요 거리를 우리가 적집점과의 거리를 우리가 킹핀 옵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캐스터입니다. 자, 캐스터는 자, 우리가 자동차를 보시면 자, 여기 자, 요 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자, 축이 차 바퀴가 이렇게 축이 바로 이렇게 90도에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자, 앞뒤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기울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축이 이렇게 있는데 바퀴가 뒤쪽으로 축이 이렇게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수직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수직인데,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뒤로 이렇게 경사되어서 설치된다든가 아니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되면 자, 킹핀 축을 차량의 사이드에서 옆에서 봤을 때 수직축과 이루는 각이다. 그래서 킹핀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자, 수직에서 기울어져 있는 요 각을 우리가 캐스터 각이라고 하는데, 주로 우리가 이렇게 킹핀 축이 뒤로, 그러니까 수직에서 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캐스터 각을 우리가 정의 캐스터 각이라고 하고, 자, 이 킹핀 축이 앞으로, 수직에서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각을 우리가 부의 캐스터 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캐스터 각은 자, 정의 캐스터 각과 부의 캐스터 각이 있는데, 자, 수직에서 뒤로 기울어져 있는 거는 정의 캐스터 각, 그
그 다음에 수직에서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부의 캐스터 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주행 방향이 왼쪽일 때 뒤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냐 앞으로 기울어져 있냐에 따라서 정의 캐스터 각이냐 부의 캐스터 각이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스터 트레일입니다. 그래서 휠과 추진축을 이루는 각을 우리가 캐스터 트레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